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우남 이승만 박사가 대한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망명중에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청년 이승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어려서 한자를 익혔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은 유교적인 교양을 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구열이 대단히 강했다고 하고 아마 노래까지도 소형인 타자기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대중연설을 잘했다고 하는데 공부하던 6년 동안 무려 170여 회의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1907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란 주제로 방송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풍속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거기서 사실상 박사를 그대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반항하고 일본과 싸우는 이승만을 일반 미국인들이나 교수들이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는 그 대학의 총장인 윌슨 총장과 그 가족과 함께도 상당히 친숙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슨 총장은 이승만에게 그 소개하는 소개장을 써주면서 한국의 학생으로서 동양 정세에 정통하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1909년에는 대중국문호 개방 정책에 이어서 1910년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 시작서부터 1910년까지 6년 동안에 학사와 석사와 박사를 미국에서 마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여기 흐릿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마 그때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박사 학위가 얼마나 드물었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910년 6월 14일에 윌슨 총장의 마지막 졸업식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윌슨 총장은 그 뒤에 주지사로 선임이 되고 그리고 28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총장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1910년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이승만은 대단히 암담했다고 합니다. 1904년 한국에서 감옥에서 나올 때 암담한 느낌과 마찬가지로 1910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위에서는 교수를 하라고 하고 목사를 하라고 그렇지만은 그는 일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다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또 일본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 체포될 위기를 선교사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나서 다시 미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10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강점하는 그 시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박사학위를 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혹한 국제정치 관계에서의 고독한 청년 이승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1910년부터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될 때까지 그 시기에 망명자로서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권이 없는 나라로서 어느 대표랍시고 어디 가서 발표하려고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괄시를 많이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윌슨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친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이 일본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아무런 소용이 없고 괄시와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마저도 교수들이 그의 반일 운동을 문제 삼아 학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프린스턴으로 옮기는 사태, 그런 것은 우리가 주권이 없는 나라의 학생으로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윌슨 총장 그리고 윌슨 대통령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그는 28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을 만듭니다. 그냥 국제연맹은 오늘날의 유엔에 이제 개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 계속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1919년 그런 세계 평화 사상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민족 자율주의를 주창함으로써 피압방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또 그 때문에 우리 3.1운동도 상당히 격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윌슨의 이상주의는 그의 이상주의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의 국제정치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지가 못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족 자율주의를 부르짖다 하더라도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 프랑스가 또는 러시아 또는 일본이 그에 대해서 비협조적입니다. 그냥 미국 자체도 국제연맹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윌슨의 이상주의는 결국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19년 전쟁이 1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칭다오를 차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민족 자결주의에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은 영국과 프랑스나 미국도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의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윌슨의 이상주의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대단히 어려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국제 정의고 무엇이고 민족 자율주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제 모사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04년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추록할 당시나 1910년 당시나 그러한 고독하고 또 괴로운 심정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 지배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외교적으로 활동을 아무리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러니까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 장관 사이에 필리핀과 한국을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비밀 조약을 맺은 것을 알 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또 우리의 그 독립 운동, 임시정부 지지라든지 하는 문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